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기세가 좋았습니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피 시장은 3,190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역시도 우리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7%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3,153선의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0.5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965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늘 8만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1.26% 강세를 보이면서 8만 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 역시도 0.41%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2만 3천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2%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가 많이 올랐던 탓인지 오늘도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는 3% 넘게 오르면서 11만 7천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의 경우에는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0.59% 강세를 보이면서 5만 1,0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는 역시나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시즌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4.25%의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72,1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SK머티리얼즈는 1% 넘게 올라주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반도체 회동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점이 투자 심리에 크게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신규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내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3사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인터배터리 2021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행사는 우리나라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인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주가를 보시면 0.72%의 강세를 보이면서 28만 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는 배터리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또 전기차 빅뱅을 앞두고 미국 완성차 업계는 K배터리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미래차 전환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만큼 K배터리가 미국 전기차 대전의 승부를 가릴 린치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PC와 모바일에서 각각 별도의 브랜드로 운영되던 네이버 백신과 라인 백신을 네이버 백신으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통합에 맞춰서 네이버 백신은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라인 백신은 네이버 백신 모바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네이버의 스타트업 양성 조직인 D2 스타트업 팩토리는 인공지능 작곡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포자랩스에 후속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포자랩스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와 K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본 엔젤러스로부터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체코 공장이 현지에서 최고의 품질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엑셀런스 분야 산업 부문에서 체코 현지 기업 중 유일하게 4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최고의 품질 경영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은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투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73개 병원 3,336명의 환자에게 레키로나주를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25개 병원 7,033명의 환자에게 투여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동차 모조 부품이 불법으로 생산이 되고요. 또 해외 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관세청과 함께 가짜 부품 수출 업체를 적발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가짜 부품은 브레이크 패드와 완충기 약 15만 점입니다. 정품의 시가를 따져보면 56억 원 상당인데요. 현대모비스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중국 항저우 공장을 매각합니다. 이달 중으로 항주라금 화장품 유한공사의 지분을 179억 원의 전량 매각할 예정입니다. 항저우 공장은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생산해 왔는데요. 그런데 생산 규모나 품목을 봤을 때는 소량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화장품은 광저우 공장에서 또 생활용품은 베이지 공장에서 집중할 예정입니다. LG생활건강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증강현실 서비스인 창덕 아리랑이 제20일에 웨비 어워드에서 웨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웨비 어워드는 국제 디지털 예술 및 과학 아카데미가 1996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세계적인 디지털 시상식입니다. 인터넷의 오스카상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SK텔레콤의 창덕 아리랑은 지난해 문화재청 구글코리아와 함께 AR을 통해서 창덕궁을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한 AR 앱 서비스입니다. 웨비상은 문화와 예술, 이벤트 앱 분야에서 최고상입니다. SK텔레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1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0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통주 14만 8,895주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4일에서 8일에는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리보세라닙 관련 논문이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리보세라닙의 광범위한 효능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34건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FNF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 만했습니다. FNF가 분할 상장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FNF와 FNF 홀딩스로 분할이 됐는데 주가는 희비가 갈렸습니다. 주가 종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의 종가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살펴보시면 14.58%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을 형성해줬고요. 41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FNF 홀딩스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30%까지 가득 내려서 빠지면서 6만 3,0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K패션의 대장주인 FNF가 분할을 한 건데요. FNF로 패션 사업 부문을 넘긴 FNF 홀딩스는 앞서서 보셨듯이 계속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FNF 홀딩스는 FNF의 지분을 관리하는 등 투자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고요. FNF의 경우에는 패션 사업을 맡아서 전문성을 키울 예정입니다. FNF의 주가 상승세는 실적의 개선과 중국 시장에서의 진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 컸는데요. 올해 1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도 호재가 됐습니다. FNF의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 매출은 2,857억 원, 영업이익은 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정강후약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까지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지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종가를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3,156.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하루 동안의 흐름을 짚어보시면 장 초반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내 우하향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5%의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8만 원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8만 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SK하이닉스는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12만 2,500원에 마쳤습니다. LG화학은 1%까지 빠지면서 89만 4천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네이버는 그래도 2% 넘게 급등을 해주면서 36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엇갈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넘게 빠졌는데요. 그러면서 8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급등해줬습니다. 3.08%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1만 7,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도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셀트리온은 반면에 0.56%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마감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좋지 못했던 만큼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이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1%대 강세가 나타났고 운수장비 업종 역시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0.67%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좋지 못한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을 짚어보시면 은행 업종에서는 3%에 가까운 낙폭이 관찰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과 섬유의복, 유통업, 의약품 업종들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 투자자만이 홀로 덜어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87억 원도 개인 투자자도 같은 금액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만 1,304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엔 지금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는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을 보시면 0.57%가 빠지면서 965.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우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우하향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장중엔 그래도 97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980선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낙폭을 점점 키워가는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혼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1%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모두 파란불을 켰고요. 반면에 펄어비스는 0.85%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0.59%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5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1.59%가 빠졌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엇갈렸습니다. 이 중에서 시즌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4.25%가 빠지면서 72,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SK머티리얼즈는 0.64%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HLB도 1% 넘게 올라줬습니다. 반면에 CJENM은 1.05%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알테오젠도 약보합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상승률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은 가장 좋았습니다. 2.11%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도 1%가 넘는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의료 정밀 기기와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전거래보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한번 짚어보시면 비금속과 유통, 운송, 오락문화, 금융업종에서 1%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수급 상황을 이어서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785억 원, 또 기관은 12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007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다가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좋았던 우리 시장은 이내 하락세가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또 빨간불을 켜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